Today's lecture is in Spanish, but I think that the students don't understand. So, 저는 한국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언제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개월 반 배웠어요. 그때 저희 스페인어 선생님께서 저희 이렇게 얘기하셨죠. 넌 왜 아침 인사를 까먹니 늘? 아침 인사가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탈 저기 뭐지? 아르헨티나에 가보신 분 계시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어디죠? 그렇죠. 부에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부에노스는 영어로 무시라는 뜻. 근데 아이레스라는 말을 안 쓰고 디아스라는 말을 쓰면 디아스가 모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에노스 디아스 하면 good morning. 제가 방금 뭐라고 세뇨리타, 세뇨로스. 신사숙녀 여러분. 세뇨리타, 세뇨로스. 제목이다. 네? 세뇨리타. 제목이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조금만 한 것씩 알려드리고 스페인어, 이게 스페인어다 글씨가 막 써있어. 스페인어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스페인어는 물음표를 거꾸로 써요. 몰랐죠? 스페인 사람들 신기해요. 물음표를 이렇게 해서 거꾸로 씁니다. 이게 스페인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등식의 활용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 부등식 질문 있는 사람 지난 숙제 중에서 있나요? 다 잘 풀었나요? 역시 훌륭합니다. 진짜 안 되세요. 채점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방법은 뭡니까?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 각자 나와서 풀어보기 대작전하는 게 선생님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나와서 풀어볼 것인가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숙제에 질문이 없다면 바로 부등식의 활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 숙제법사는 제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부등식의 활용. 이 활용이라는 게 뭘까요? 활용. 영, 쓰다 용자. 활자는 뭐죠? 생활 활자. 그래서 생활에 사용되는 거다. 자, 부등식을 문제를 푸는 순서는 제일 먼저 식을 적어야 돼. 자, 부등식은 선생님이 센텐스라고 했습니까? 익스프레션이라고 했습니까? 김태준 씨? 네. 부등식의 식은 센텐스입니까? 익스프레션? 센텐스. 맞았습니다. 정민 씨가 그럼 센텐스와 익스프레션의 차이 아까 이지하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김태준 씨가 그럼? 자, 선생님이 뭘 했냐면 자, 부등식의 정의가 뭐죠? 거기 책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식도는 식의 대서 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낸 식. 여기서 부등호는 뭐야? 선생님이 4개만 된다고 했죠? 복수처에서 나타낸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이 원래 다른 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앞에 식이 뭐야? expression. 이 식은 뭐야? 우리 지금 태준 씨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 뭐라고? sentence. 그래서 만약에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신다면 자, 식이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만약에 크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무슨 뭘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까지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우리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식을 우리는 센텐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센텐스는 뭐가 포함된 식이다? 관계기호가 포함된 식이다. 우리가 배운 관계기호 뭐 있습니까? 등호. 여기까지가 관계기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식은 센텐스, 안 포함된 건 익스프레션.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변과 좌변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외우는 인수분해,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식을 보통 뭐야? 심플리파이 간단히 하시오 할 때 그 다음 식이라는 것은 되게 뭐야? 익스프레션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얘기할 때 이 정의를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등반고. 부등식이 뭐요 하면 수식의 대조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는 부등호를 사용해 나타낸 식 이렇게. 그러나 이 부등호에는 4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자, 그러면 부등식을 세울 때 단계가 있어. 부등식을 세울 때의 단계. 자,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걸 미지수라고 해요. 미지수. 강남에 가면 미지수 학원이 있어요. 자, 미지수 이건 뭐야? 무슨 뜻이죠, 미지수가? 지수가 없는 거. 응? 지수가 없는 거. 지수는 뭡니까?
3의 제곱. 이게 지수입니까? 이게 지수죠? 네. 지수가 뭐예요? 지수. 지수요. 지수가 무슨 뜻이에요? 지수가 없는 거라고 했죠? 약간 곱해진 거. 여기서 이 지수가 그 지수입니까? 미지한 수 아니에요? 그 미지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는 지수란 한글로 써 있는 두 글자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글자는 이런 글자를 해서 지수 이렇게 배우고, 또 다른 지수는 뭐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미지수는 어디서 해당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붙여서 얘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자, 이 지수는 어떤 거냐면 a의 n제곱이다 했을 때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얘는 알고 있는 수란 뜻이에요. 근데 미나는 아닐 미거든. 그래서 알지 못한 미지수 하면 알지 못하는 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라는 건 뭐야? 지금 우린 씨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한자를 알고 얘기해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는 수. 여기서의 미지수는 뭐야? 알지 못하는 수. 한자까지 배웠으니까 영어도 한번 해보시죠. 지수는 영어로 뭡니까? 저한테 수업을 오랫동안 들으신 정우린 씨 얘기해 볼까요? 정우린 씨는 수학은 늘 잘하지만 외우는 걸 안 하십니다. 나중에 좋은 학교 가서 영어로 수학 공부할 때 꼭 외우라고 했었죠? 혹시 지수를 영어로 아는 사람?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줬었는데 익스퍼런트 익스퍼런트가 뜻은 가리키다라는 말이에요. 티칭이 아니라 가리키다. 익스퍼런트.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모르는 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 정도는 영어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수? 모르는 수? unknown number. unknown number. 얘는 exponent. 보통 미지수를 뭘로 써? x나 y나 z로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자, 입장료를 나타낼 때는요, 기본적으로 뭐다? 입장료는 우리가 주로 단체는 할인을 받죠? 그래서 할인 받는 입장료가 싸냐, 개인별로 하는 게 싸냐,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형식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게 다른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간, 속력, 거리예요. 자, 거속시가 나왔어. 자, 거속시는 이렇게 하죠. 거리, 속력, 시간 해가지고 얘를 일단 그려놓고 풀면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옆에 있는 것끼리는 곱하고 위에 있는 건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걸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을 알고 싶어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 속력을 알고 싶어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얘는 속도일까요? 속력일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니 씨,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속력은 시속, 속도는 그 물질의 빠르기. 그럼 속력도 물질의 빠르기 아닐까요? 속력은 다른 거예요. 시? 그건 꼭 시속으로만 나타내야 속력이다? 분속은 속력이 아니다? 네, 새로운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태준 씨가 얘기해 주실 수밖에 없겠죠. 과학 천재 우리 김태준 씨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속력과 속도의 차이 뭡니까? 국어죠? 네? 국어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 네, 국어죠. 속력. 힘력. 그렇죠. 원래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이긴 한데 살짝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는 속력만 써요. 속도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자, 속력은요. 만약에 방향에 상관이 없는 걸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우리 아파트야. 근데 여기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20km예요. 그래서 20km의 백화점에 갔다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 그런데 내가 1시간 후에는 백화점을 있고 여기서 30분 쇼핑을 하고 2시간 30분 후에는 집에 온 거야.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속력은 이렇게 구해요. 내가 만약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30분간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치면은 얘는 20km를 갔고 얘는 20km를 갔으니까 총 40km를 갔죠. 40km를 갔는데 얼마지? 2시간 동안 내가 움직였으니까 나는 20km per hour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속력이에요. 그런데 2시간 반이 돼가지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면 무슨 의미냐? 나는 안 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2시간 후에로 봤을 때 속도를 물어보면 속도는 빵인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속력은 뭐다? 움직인 전체 길이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속도는 처음 시작과 맨 끝점만 비교해서 따지는 게 속도이고. 그래서 나중에 물리를 배우게 되시면 이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통합과학 1학년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뭐만 쓴다? 속력만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리는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시간은 타임이고. 속력은 뭘까요? 속력. 속력. 영어. 속력. 알죠, 여러분들? 스피드. 그럼 아까 얘기했던 속도는 밸러시티라고. 여러분들 자전거 이런 중에 밸러시티 있죠? 그래서 보통 근데 속도를 V라고 많이 표시해요. V라고. 여기 책에서 문제 풀다 보면 왜 V라고 하냐면 밸러시티의 약자예요. 근데 이때는 속도가 속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V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V는 속도를 얘기한다. 그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농도. 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떤 물질이 X와 Y가 있어. 그거분에 또 X가 얼만큼이냐. 이를테면 소금물의 농도는 얘가 소금이고 얘가 물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10g 있고 얘가 90g 있으면 두 개를 더한 것분에 소금.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를 이렇게 나타낸다. 혈전율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따가 이 농도는 기본적으로 뭐야? 가중평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의 개념을 이미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농도를 풀 때는 가중평균의 개념으로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 문제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그리고 7번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 그 다음에 12번 문제,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그리고 27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그리고 26번 문제, 자, 30번 문제, 그 다음에 39번, 맨 끝에 45번까지 우리가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과 7번을 선생님이 한 5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1번과 7번. 자, 1번 문제는 어떤 관련된 문제냐? 거속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속시. 과연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지. 7번도 거속시.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가 월수금반도 가르치고 있는데 월수금반은 마루반이에요. 자, 마루반 애들도 1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거섭시가 그만큼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된 문제를 풀 때는요, 제일 먼저 뭐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시각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문장을 읽어보면 아, 등산은 안 돼. 그럼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자,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3km래. 자, 3km인데 시속이란 말이 붙었어.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표시할 때는 자, 이렇게 슬러시를 한 다음에 H를 쓰면 H는 아워고, 우리가 슬러시는 영어로 뭐라고 읽죠? 퍼라고 읽죠? 퍼. 이 퍼는 나누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는 무슨 뜻이야? 킬로미터는 거리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거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남어? 이게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알게 되면 뭐다? 이게 속력인지 시간인지 거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단위가 이렇게 써 있으면 뭐야? 속력. 이건 매우 중요한 인간의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단위가 다른 것을 나눌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원래 떡이 30cm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3명이야. 그러면 똑같은 단위로 뭐야? 10cm씩 나눠가지고 3등분해서 먹는다. 이게 원래 나눗셈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야? 단위가 틀려도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이게 거듭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3km 있고 내려갈 때는 같은 길로 내려갈 때도 또 같은 길로 내려갈 때 같은 등산로를 타고 4km/h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전체 시간이 타임이 어떻게 걸렸냐면 3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3시간 30분 이렇게 3hour 30minutes이라고 쓴 다음에 얘를 간단하게 쓴다면 얘는 60분에 30으로 해서 hour로 바꿔줘야 돼요. 왜 hour로 바꿔줘야 되죠? 단위를 맞추려고. 그러면 3과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야 돼? 2분의 7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시간으로만 나타내 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은 전체로 2분의 7이 걸렸대. 그러면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왔느냐? 그러면 여기 올라간 것의 거리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시간만 일단 알았으니까 자, 얘를 2분의 7이라는 시간으로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갖고 시간을 계산해서 해줘야겠죠? 이쪽에도 시간이 되려면 뭐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야 돼. 근데 거리가 얼마인지가 안 나왔어. 이럴 때 뭐야? x라고 쓰는 거지. 난 거리를 x라고 쓰겠어. 아니면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이건 디스턴스니까 d라고 쓰겠어. 자, 우리 d라고 한번 써놓고 한번 풀어보죠. 그럼 거리는 d인데 얘를 뭐로 나눠야 돼? 속력인 3으로 나눠야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이번에는 거리를 4로 나눠야 내려온 시간이 되겠죠. 2시간을 더한 게 뭐야? 2시간을 더한 게 3시간 30분 이내라고 했어.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 분수가 나왔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개수를 정수로 만든 다음에 푸는 게 쉽죠? 그러면 11을 곱해주면 4d가 되고 3d가 되고 여기는 얼마야? 11을 곱했으니까 6이니까 6, 7, 42 이렇게 되죠. 그럼 7d는 42 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7은 양변에 7로 나눠지면 분모의 방향이 안 바뀌죠. 왜냐하면 양수로 나눠지니까 42 얘는 얼마죠? 6이죠. d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6보다 작거나 같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푼다. 제가 지금 지금 어제까지 2학년 1학기 내신만을 지금 담당했었거든요. 내신만 똑같이 이런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래서 조금 더 이거보다는 수준이 높게 나오겠지만, 자, 수준 높은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7번 정도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자, 7번 보시면, 자, 선영이가 도서관을 간대. 그러면 도서관. 자, 갈 때는 시속 3km를 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올 때는 이렇게 써줘. 그런데 갈 때보다 돌아올 때 30분이 단축되었대. 그럼 얘가 t가 걸렸다면 얘는 t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왜? 30분은 시간 단위로 고치면 2분의 1이니까. 자, 시속 모두 3km로 간다면 최소 몇 킬로가 걸리냐 이렇게 돼 있어요. 30분 이상 단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얘도 t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30분 이상 단축이 되었으니까 30분 이상 단축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얘가 걸린 시간과 얘가 걸린 시간의 차이를 빼서 30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30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0분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데 얘가 빨리 갔으니까 얘가 빨리 갔어. 얘가 빨리 갔죠. 빨리 간 게 당연히 얘가 빨리 갔죠. 그러니까 빨리 간 게 당연히 뭐야? 시간이 적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적은 거, 여기가 많은 거를 해야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시간이 많은 게 이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안 나와 있어? 지금 거리가 안 나와 있죠. 얘도 거리를 d라고 한다면 3분의 d에서 뺀 거야. 4분의 d를 뺀 게 이거보다 여기 하다.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 11을 곱하면 얘는 4d고 얘는 3d고 얘는 6이 되겠죠. 그럼 d는 6보다 크거나 같다. d는 뭐야? 거리라고 했지?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6km고 6km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모두 3km를 걸었대. 자, 모두 3km를 걸었으면 총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총 거리는 12km죠? 12km. 네. 그래서 자, 12km가 된다. 이게 최소 단위니까 최소
거리니까 얘를 3km로 움직인다 했으면 4시간이 걸리겠죠. 4시간. 선생님, 근데요, 얘 4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검사해봐요? 선생님이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사는 뭐야? 단위로 한다. 그래서 ensure calculation. 자,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D가 뭐야? 거리죠. 그러니까 얘는 킬로미터라고 나왔어.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력을 3km/h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눴냐면, 그리고 시간을 h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총 거리를 어떻게 계산했냐? 총 거리가 이거고, 총 거리가 이거고, 3분의 12 해서 4를 구한 건 뭐야? 얘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게 뭐죠? 여기 단위로만 계산하면 10이라는 게 거리죠. 그러면 이거죠. 그리고 3이라는 건 뭐야? 3이라는 건 속력이니까 km/h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분수로. 그럼 적분수풀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뭐야? h만 나오죠. 그럼 이 남은 숫자가 뭐가 돼야 돼?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로만 계산했을 때도 내가 구하려는 단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로만 계산했을 때도 내가 이거 내가 시간을 구하려고 했는데 단위로만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맞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준 씨, 혼자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우리가 빨리 풀면은 선생님이 이따가 고난도 문제는 아니고 한 중급 문제로 문제 뽑아볼 테니까 그때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8번 하고 우리 12번을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네. 1,0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팔면 손해예요. 1,000원에 재료비를 사와서 1,000원 만들어가지고 1,000원에 팔면 네. 자신의 인건비를 생각해봤을 때는 손해겠죠. 하지만 그냥 돈 계산으로만 했을 때는 똔똔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공짜로 일한 거잖아. 소금물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던데 여러분들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태준 씨는 훌륭하십니다. 8번 풀었나요? 좀 어려웠어요? 전략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준 건 안 풀고 다른 숙제 먼저 붙이는 분들이 있네. 아주 좋은 스트레이트이시죠. 숙제를 빨리 하겠다는 전략. 자, 1분 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요거를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위대한 수학자 3명을 뽑으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름을 드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이센의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 세 번째는 영국의 수학자 뉴턴. 그래서 3명을 뽑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학 시간에 배운 지렛대 원리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렛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얘가 매달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수평이 이렇게 되려면요, 만약에 여기가 Ag만큼 들어있고 여기가 Bg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 거리가 X만큼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Y라면 이게 균형을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딱 이루는 방법은 이 두 개를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해서 같아지면 두 저울은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AX를 곱하는 것과 BY를 곱하는 게 같을 때 수평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이 지점이 뭐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뭐를 고려한 평균이야? 뭐를 고려한 평균이냐면 무게를 고려한 평균입니다. 무게. 그거를 어려운 네 글자로 다른 것을 고려해서 평균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가중평균. 그래서 이 가중평균도 농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의 소금을 100g이 있고 10%의 소금을 200g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처음 그냥 100g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 100g이었으면 만약에 얘를 섞었으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혜린 씨가 얘기할까? 자, 5% 100g과 10% 1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200g. 아니, 얘가 그냥 100g이래. 100g 10%. 그러면 몇 퍼센트가, 얘가 섞으면 200g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두 개 섞으면 200g이 되는 거죠?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5%? 섞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자, 이때는 7.5%가 돼요. 딱 반이 되죠. 왜? 여기 있는 거 이만큼 들어있고 여기 있는 거 이만큼인데 얘가 똑같잖아, 무게가. 근데 섞었어. 그럼 뭐야? 얘는 반만큼 줄어들고 얘는 반만큼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7.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얘가 100g이 아니라 200g짜리였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몇 프로가 돼야 될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를 자, 얘만큼 더 끌어와야겠죠. 7.5%는 100g이 되는데 얘가 훨씬 더 많아. 무게가 많은 만큼 무게가 많은 쪽으로 뭐야? 얘를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7.5와 10 사이겠죠? 그럼 실제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요 원리로 하면은 자, 여기를 만약에 n만큼 움직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n-5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0-m이 되겠죠. 자, 두 개를 한 거에 선생님이 뭐야? 무게를 곱한 게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같다 이렇게 놓으면 얘는 지워지면 2죠. 그럼 n-5는 어떻게 풀어져? 20-2m이 되죠? 그럼 얘가 이거 넘어가면 뭐야? 3m이 되고 얘가 이거 넘어가면 뭐야? 25가 되죠? 그러면 3m 맞나요? 3m 20 10-n. 자, 그러면 얘는 8.3333 이렇게 되나요? 그럼 약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8.3%. 아까보다 10% 쪽으로 땡겨왔죠? 왜 땡겨왔어? 얘가 더 무거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농도의 개념도 결국 이 시소와 같은 가중평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3%의 소금물 200g. 여기에 3%가 있는데 200g이래. 자, 그리고 여기에 7%의 소금물이 있는데 뭔지를 몰라. 얼만큼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뭐야? 가운데 만났는데 얘가 200 더하기 x가 될 테고 자, 5% 이상이 된대. 그쵸? 그러면 저 공식대로 하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3%와 5%는 몇 차이야? 이만큼 차이죠? 얘하고 얘는 얼마 차이야? 이만큼 차이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게 같아야 여기가 딱 중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얘는 200 곱하기 x 2고 그 다음에 얘는 2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7% 5% 이상이라고 했어. 이상이니까 이쪽으로 더 당겨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 x는 얼마보다 커야 돼? 20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야? 몇 그램 이상 섞어야 되니까 200g 이상 섞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적어놓으셔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너무 간단해지죠. 그럼 선생님 맹물을 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맹물을 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소금물 2개를 탄 거잖아. 만약에 100g의 소금물 5%짜리와 맹물 100g을 섞으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 태준 씨 모르겠어요? 그럼 제니 씨가 자, 맹물 100g에다가 5%짜리 소금물 1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 2.5. 그렇죠. 왜냐하면 맹물은 0%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100g, 100g 선생님이 뭐래서 무게가 같을 때는 그냥 중앙에 평균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왔어. 금방 알아요. 자,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맹물이 아니라 소금을 탈 테네. 자, 이렇다면 이런 거죠. 자, 100g짜리 소금물 5%. 자, 소금 50g을 섞었어. 그럼 얘 몇 퍼센트짜리가 될지 우린 씨가 얘기해 볼까요? 자,
소금 다시 얘기해 볼게. 자, 5%짜리 소금물이 여기 있고 100g이야. 자, 소금만 50g을 섞었어. 그러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될까? 55. 55%야? 자, 정훈이 씨의 정답은 55%. 그럼 맞나 한번 봅시다. 자, 아니다. 뒤에는 30초. 제니 씨 혹시 구했나요? 못 구했어요? 15분에 550. 15분에 얼마? 15분에 550. 550?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야? 3분의 110? 응? 네. 그러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너무 많이 사긴 했어.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구합니다. 50g짜리 소금은 100% 소금물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 얘는 100% 소금물이야. 이게 50g이 있어. 그리고 얘는 얼마야? 100g이 들어있는데 얘는 5%야. 그러면 여기가 저기 만나서 된 그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n-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n-m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와 이렇게 곱하는 게 같다 그랬죠? 그러면 100m-500에다가 5000 그쵸? 5000-50m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 150이 될 테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5500이 되겠죠. 그럼 10을 이렇게 지워주고 그러면 m은 얼마야? 15분의 550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우리 가장 어려운 문제 12번에 같이 풀어보시죠. 자, 12번 다 맞춘 사람 있나요 혹시? 아직 없나요? 12번 선생님이 그럼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 답은 300g인데 맞췄나요 우린 씨? 다른 분들 맞추신 분 없나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실 소금 문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빼고 가르쳤다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쉬운 것만 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 학생들은 다 어려운 것까지 공부하는데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2번. 자, 90g의 소금이 녹아있는 1kg랬어. 자, 그럼 얘는 그램으로 따지면 1000g이라고 하면 되겠네. 왜 선생님이 그램으로 바꿨어? 문제에서 몇 g을 구하라고 나왔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단위가 그램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상의 모든 단위는 그램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1000g 이렇게 써놓고 자, 1000g이 소금을 1000g에 90이 녹아있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9%의 소금물이 되겠네. 그쵸? 9%의 소금물. 얘를 뭘로 만드는데? 30%의 소금물로 만들려면 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럼 선생님 그림 그리라고 했죠? 자, 9%의 소금물이 1000만큼 들어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이 얼마야? 여기가 30%가 됐대. 그리고 소금을 섞었죠? 자, 소금을 섞었는데 얘는 그럼 얼마짜리야? 100%짜리죠? 소금이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인지를 몰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얼마야? 1000 플러스 x가 30%가 돼야 되겠죠. 그쵸? 얘는 무게고 얘는 퍼센트고. 그러면 여기가 3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2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70이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곱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21 곱하기 1000이 될 테고 70 곱하기 x가 되겠죠? 샥샥! 샥샥! x는 얼마입니까? 300g. 얼마를 더 해야 돼? 소금 300g을 더 넣어야 30%. 그래서 답은 300g. 어떻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알려준 방법대로 푸니까 쉽죠? 안 쉽나요? 네, 저만 쉬운, 나만 쉬운가요? 아니죠? 자, 얘를 원래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를 진짜 농도의 개념으로 푼다면 진짜 농도의 개념도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선생님 저는 아르키메데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오직 알고 있는 개념만으로 풀겠습니다. 좋아, 너의 뜻대로 한번 해봐라. 섹스피어의 곡 중에 너의 뜻대로라는 곡이 있어요. As you like it. 자,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 1000g에 90만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금 X만큼을 더한다 그러면 분자에도 X가 더해지고 이거 소금 물이니까 여기서도 X가 더해져야겠죠. 그런 다음에 100을 곱한 게 30보다 30% 뭐야?
이상 만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얘를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00 더하기 x가 90 더하기 x가 되고, 자 양쪽을 10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10분의 3이 되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양쪽에다가 먹어야 1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자 90에다가 여기는 10x가 되고, 자 얘를 양쪽에다 곱해주면 3000에다가 3x가 되죠.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7x가 되고, 이항해주면 얘가 넘어가면 2100이 되고, 그럼 x는 얼마야? 300. 자, 이 두 가지 풀이를 다 적어놓으세요. 자, 이거는 뭐야? 농도의 개념으로 푼 거야. 농도 개념 풀이. 자, 이거는 뭘로 푼 거야? 아중 평균 풀이. 누구의 방법?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어떻습니까? 최고의 강의 아닌가요? 네.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것도 그리스어로 써주세요.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어렸을 적에 그리스 유학 한 3년씩 하고 오신 분들 아닌가요? 자, A는 알파니까 이거. R은 뭐야? 로우입니다. 로우. 그 다음에 K는 뭐야? 카이.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M은 뭐죠? M 뮤. 그 다음에 D는 뭐죠? D는 S. 시그마. D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쓴다고 해서 그래서 까먹었네요. 옛날에 잘 썼는데. 참고로 요렇게 쓴 거는 P처럼 생겼지만 그리스에서는 로우라고 해요. 영어의 얼발음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파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요게 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할 때 요거 쓰죠? 원해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13번하고 17번 빨리 풀어봅니다. 요 풀이는 요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끝나고 해드리겠네.